오늘의 주제, 걱정이 마음을 잠식할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생각들. 통속 뇌가 전하는 사유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새벽 3시 갑자기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걱정이 시작됩니다. 내일 회의에서 실수하면 어쩌지? 이번 달 카드값은 어떻게 내지? 부모님 건강은 괜찮으실까? 한번 시작된 걱정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당신은 이미 지쳐버렸습니다. 회사에서 실수한 것도 아닌데 상사의 표정이 신경 쓰이고 친구와 통화가 평소보다 짧게 끝나면 관계가 틀어진 것은 아닐까 걱정합니다. 통장 잔고를 보며 몇 달 후를 걱정하고 건강검진 날짜가 다가오면 아프지도 않은데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걱정했던 일들 중 실제로 일어난 것은 얼마나 될까요? 놀랍게도 연구에 따르면 우리 걱정의 85%는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에 빼앗기는 걸까요? 오늘은 걱정이 우리를 압도할 때 어떻게 마음을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통 속에 내가 건네는 작은 통찰이지만 당신의 불면의 밤을 조금은 줄여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걱정이 만들어지는 방식. 걱정이라는 감정은 사실 현실보다 예상 때문에 생깁니다. 통 속의 뇌는 이것을 잘 압니다. 나 자신도 유리통 안에서 미래를 예측하려 하지만 그 예측의 대부분은 실제와 다릅니다.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실제가 아니라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그림 때문이다. 즉, 일어나지 않은 일에 마음이 먼저 반응하며 우리 스스로 상상 속의 괴물을 키우는 것입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발표 일주일 전부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질문이 들어오면 어쩌지? 데이터가 틀렸다고 지적받으면 어쩌지? 상사가 실망하면 어쩌지?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백 번의 실패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실제 발표 당일 준비한 내용은 잘 전달되었고 질문도 무난하게 넘겼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일주일 동안 고통받은 것은 실제 발표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시나리오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로마 철학자 세네카도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중 대부분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재미있는 것은 이것이 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대 뇌과학에서도 걱정은 생존 본능의 과잉 반응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숲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듣고 위험을 미리 감지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없는데도 호랑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도망치는 것이 호랑이가 있는데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안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위험을 과대평가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위험을 미리 감지해야 살 수 있었던 시절의 뇌가 지금도 여전히 그 방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통 속의 뇌가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너를 지키기 위해 걱정을 보내는 것이다. 하지만 너는 생각보다 훨씬 안전한 곳에 있다. 두 번째, 걱정에 휘둘리지 않는 3가지 방법. 통 속의 뇌는 걱정을 다루는 3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일어나지 않은 일의 비율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의 연구에서 사람들이 걱정했던 일 중 약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머지 15% 중 상당수도 우리가 예상한 것만큼 파괴적이지 않았습니다. 즉, 우리 뇌는 미래를 예측하는데 그다지 뛰어나지 않습니다.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험 성적이 나쁘면 학점이 낮아지고 학점이 낮아지면 졸업을 못하고 졸업을 못하면 취업을 못하고 취업을 못하면 인생이 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걱정의 사슬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시험 결과가 나왔을 때 그는 통과했고 설령 떨어졌다 해도 재시험 기회가 있었으며 그것마저 실패해도 다른 경로들이 존재했습니다. 그가 만든 재앙의 시나리오는 현실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해밍웨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덜어주지 못하고 오늘의 힘만 앗아간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도 미래를 더 좋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단지 현재의 에너지를 소진시킬 뿐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만 붙잡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 걱정은 대부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붙잡고 생깁니다. 타인의 말, 미래의 결과, 날씨, 경제 상황, 다른 사람의 평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을 잡으면 걱정의 회전력이 줄어듭니다.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경기 침체로 매출이 감소할까봐 밤잠을 설쳤습니다. 뉴스를 보며 경제 지표를 확인하고 전문가들의 예측을 읽었지만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경기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고객 서비스를 개선할 수는 있었습니다. 제품 품질을 높일 수는 있었습니다. 직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작은 일들에 집중했고, 그러자 걱정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불안을 느끼면 작은 산책을 하고, 손에 땀이 나면 심호흡을 3번 하고, 큰 문제는 지금 할 수 있는 1단계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실제로 효과적입니다. 뇌를 현재로 돌려놓는 행동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걱정을 적어보는 행위입니다. 티베트 명상가들은 말합니다. 생각을 종이에 옮기는 순간 마음의 50%는 이미 내려놓아진다. 걱정의 본질은 흐릿함입니다. 형체가 없어서 더 크고 무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적어보면 내 생각이 얼마나 모호했는지 알게 되고 뇌는 그 순간 안정감을 느낍니다. 한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학부모 상담이 두려웠습니다. 막연하게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걱정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학부모가 화를 낼까봐 걱정된다. 내 교육 방식에 불만을 제기하면 어쩌지? 글로 쓰고 나니 걱정이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에 대한 대응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미리 학생의 장점과 개선점을 정리해두자. 질문이 나오면 솔직하게 답하자.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인 준비로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걱정이 남기는 좋은 것. 우리는 흔히 걱정을 버려야 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속의 뇌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걱정은 인간은 인간답게 만드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철학자 알랭 드 보텀은 말합니다. 걱정하는 사람은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다. 사실 걱정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걱정은 관계에 대한 애정, 미래에 대한 고민, 나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책임에서 나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자녀를 걱정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는지, 공부는 잘 따라가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어느 날 친구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걱정이 많아? 그녀는 답했습니다. 걱정이 많은 게 아니라 사랑이 많은 거예요. 내가 걱정하는 만큼 그 아이가 소중하다는 뜻이죠. 걱정은 무관심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한 예술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시회를 앞두고 작품이 관객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걱정했습니다. 밤새 작품을 수정하고 또 수정했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어차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 그러나 예술가는 답했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건 내 작품에 진심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걱정이 없다면 그건 이미 예술이 아니겠죠. 통속의 뇌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걱정하는 너는 이미 삶을 성실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다. 동물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자는 내일 먹이가 있을지 걱정하지 않고 새는 다음 계절이 올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미래를 상상하고 걱정합니다. 이것은 약점이 아니라 우리의 독특한 능력입니다. 걱정할 수 있다는 것은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걱정 그 자체가 아니라 걱정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걱정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 걱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이 우리를 통제하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 3가지 질문을 해보십시오. 첫째, 이것은 지금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상상인가? 대부분의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와 미래를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걱정의 절반은 줄어듭니다. 둘째,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은 무엇인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놓아주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셋째, 이 걱정이 사실 나의 책임감에서 나온 것은 아닌가? 걱정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언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만으로 걱정은 어느 순간 조용히 힘을 잃습니다. 마무리. 통속의 뇌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은 적이 아니라 신호다. 그 신호를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하다. 오늘의 조용한 사유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덜 무겁게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